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미추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44% 상승의 주인공인 fuboTV로 비록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크게 물려있는 기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투자함에 있어서 왜 특히나 오늘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제 리서치를 공유드리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컴퓨터로 이 링크에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 위너와 루저들이 있는데 위너 부분에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놀라웠지만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더 놀라움을 주었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45%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fuboTV였습니다. 장중에 80%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의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 fuboTV라는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fuboTV가 처음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계획했는데 인베스터 데이가 오늘 열리기에 앞서서 CEO 데이비드 겐들러와 CFO 존 제네리스는 2025년까지 3년짜리 흑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Adjusted EBITDA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의 현금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CFO가 답했고요. 2015년에는 2012년 대비해서 매출액의 2배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흑자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기까지 필요로 되는 현금은 모더스트, 즉 그냥 어느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100밀리언 달러 정도 안 되는 자금이 필요로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언젠가는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쓰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fuboTV는 2026년까지는 만기되는 빚은 없다라고도 말을 하면서 기업이 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fuboTV의 장기 부채는 이렇게 430밀리언 달러 정도로 fuboTV가 보유하고 있는 279밀리언 달러의 현금과 여기 current investment에 100밀리언 달러를 합친 479밀리언 달러보다 더 많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여기 430밀리언 달러는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fuboTV가 아직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CFO가 밝힌 것처럼 이러한 장기 부채의 만기가 2016년 이후로 잡혀있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379밀리언 달러의 현금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좋은 전망을 기업이 예고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라면 몰라도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매출 총이익과 이렇게 마진율은 여전히 크게 마이너스인지라 마진율이 플러스가 되는데도 제법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의 EBITDA는 마이너스이고 상단 좌측의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는 아직도 큰 폭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025년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더멘털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만으로도 공매도 비율은 이렇게 30%로 굉장히 높고 베타는 3.5로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루 만에 45%가 올랐지만 큰 돈으로 베팅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네요. 한때 제 구독자 중에서 물려있는 것을 그냥 팔고 다른 곳 쓰다가 재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는 fuboTV와 같이 물려있는 것들은 이대로 그냥 놔두고 다른 돈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폭락해서 밸류가 하락할 대로 하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번 fuboTV에서 올라준 40%의 수익을 단번에 제가 내지 못했을 것이며 fuboTV는 적어도 2026년까지 부채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 말인즉슨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fuboTV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에너지 트랜스퍼나 마이크론과 같이 제가 스스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에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fuboTV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왜 특히나 오늘 주식시장을 조심히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VIX입니다. VIX는 변동성을 가리키는 지수인데요. VIX의 스팟 프라이스와 3개월 VIX 퓨처의 스프레드를 가리키는 이 하얀색의 선을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4.84로 마이너스 5에 가까운데 이 마이너스 5라는 수치가 S&P 500이 고점일 때 가리키는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5였을 때가 바로 이때, 그리고 이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8월 12일에는
마이너스 5.7까지 하락했는데 이 말인즉슨 빅스의 스팟 프라이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S&P 500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하락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적어도 저라면 특히나 고평가나 적정 주가에 있는 주식들은 사지 않고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팟 겜마에 따르면은 내일 있을 빅스 옵션 만기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렇게 $20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한계치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빅스의 퓨처 컨트랙트들이 20 이후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 빅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은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연준 의사록입니다. 오늘 바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사록을 통해서 실제로 연준이 발표했을 때 연준의 톤과 회의 때 의사록을 통해서 실제 연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날인 만큼 변동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7월 28일 기준으로만 봐도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최종 금리는 3.26%로 2023년 2월이 될 것으로 바라보았으나 8월 15일 기준으로 연준의 최종 금리가 2023년 4월 달에 3.62%가 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고, 이 말인즉슨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금리에 시장이 노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준이 2013년 말까지 목표 금리를 3.8% 잡겠다는 메시지를 고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차트는 더 높게 그리고 더 길어지게 될 것이기에 주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될 연준 의사록 그리고 그 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톤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변할 것이고요. 주식에 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지 나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변동성은 예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의 RSI를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73이며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어느덧 57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분할 매수로서 과거에 대응을 해온 저로서는 더 이상 고평가라던가 적정 주가 상태에 위치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기업들은 아예 대응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장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섹터로 따지자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원유 섹터에만 대응을 할 계획이며, 그 외 기업들은 또 크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